안녕하십니까, 구대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강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강은 제가 준비할 총 23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론에는 없는 보충액이라는 것을 문제는 이제 제시되지 않는 보충액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보충액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얘가 좀 문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함정을 좀 파놓는 그런 파트입니다. 즉 다른 파트에서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를 조금 놔두어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화면에 보다시피 제 최대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1번, 2번, 3번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4번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선 실적률을 구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1번, 2번, 3번을 해낼 수 있다라면 웬만한 대선 충당금 문제는 맞추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멸시효 완성 부분의 이제 문제가 뭐냐라는 말은요, 기업회계에서 소멸시효 완성 부분을 대손 처리하였다라는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기업에서 이미 대손 소멸시효 완성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손 발생 내역이라고 해서 1월 23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제시해 줬는데, 얘는 기업회계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미 대손 처리한 오케이라는, 즉 적법하게 처리한 부분이죠. 얘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이 된 채권을 기업회계에서 안 했을 때, 즉 재무회계에서 안 했을 때 세무회계에서 고친다라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안에 이제 소멸시효 완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는 이제 기업회계에서 소멸시효 완성 부분은 대손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니까 얘를 신고 조정을 통해서 고쳐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세무 조정을 해야 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8번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부인 누계에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강제로 입력한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F3를 누르시고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송금산입을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얘는 이제 밑에 하단 부분에 자동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누락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완성 부분이 100만원을 기업회계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단기 부분에 18번이죠. 18번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부인 누계액 단기 부분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강제로 입력해 주시고, 여기서 떨어지는 형식이 아니라 여기에 강제로 입력해 주시고 F3 누르고 세무 조정할 때 여기에 100만원 유보 발생 송금산입 시키시면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소멸시효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자.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대손 요건 미충족 부분에 관련된 겁니다.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를 이렇게 해 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유보 금액 잔액이 아직까지 대손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현재 문제에 있는 750만 원이 전기에는 여기에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냐면 전기에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때 부인된 것들이죠. 이것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것을 제가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전기 대손 요건을 미충족한 부분이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이제 750만 원을 여기에 적으면 끝이에요. 자, 전기 때는 이미 단기죠. 그때는 전기에는 여기 넣어놨다가 그 다음 해에도 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여기로 옮겨 타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끝이에요. 앞서서 1번에서는 대손 요건 미충족은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하고, 여기에 있는 대손 요건 미충족은 한 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여기에 옮겨 적었다고 해서 절대 세무 조정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제시했던 전기 대손 충당금을 아직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전기의 숫자를 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기 대손 충당금을 요건을 만족하였다. 아직도라는 말을 빼야 되죠. 충당금 요건을 만족하였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왔다면 여기는 적지 않고요. 여기는 하나도 안 적고 그냥 F3 세무조정 가서 송금산입 유보 감소라고 하면 됩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옴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온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전기 대손 충당금 요건을 아직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나가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계 2급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대손 처리할 때는 대손 충당금이 있을 때는 대손 충당금 먼저 넣고 없을 때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현재 여기 나오는 우리 문제는 전액 대손 충당금과 상계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손 상각비랑 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손 충당금만 처리했다라면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 대손 상각비랑 같이 처리했다라면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평상시 문제대로 푼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여기에 1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즉 전기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죠.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때 여기 100이라면 여기에 마이너스 100이 들어와야지 정상이잖아요. 여기에 100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 와야 정상인데 그렇게 안 들어와요. 즉 전기 한도 초과액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럴 때는 손비 계상액 쪽으로 숫자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제 10번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를 넣으면 여기 넣으면 15번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오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케이스의 문제예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문제처럼 전액 대손 충당금과 상계되었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 날짜에 일반전표로 들어가 보시면 어느 날짜, 즉 첫 날짜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충당금이고 얘는 충당금이고 여기서부터 상각비로 쪼개진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 먼저 떨고 나머지 상각비를 처리하기 때문에 후순위 날짜에 이제 그런 것을 발견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그 날짜 것은 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대로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숫자 A가 마이너스 A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해 드렸고요. 네 번째입니다. 대손 실적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대손 실적률을 구하는 문제는 이제 보통 문제는 대손 실적률이 몇 %다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연간 대손 실적률은 몇 %로 가정한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맥스만 기억하면 되죠. 이거 맥스만 기억하면 되죠. 맥스만 기억한다면 뭐 큰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정말 가끔 전기 채권 잔액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 문제 이렇게 보시면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내역이 대부분 문제는 단기의 채권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단기의 채권을 제시해 준다면 얘는 이제 불러오기로 보통 숫자가 들어가죠. 없네요, 그림이. 여기죠, 여기에는 단기 말 채권 내역이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가 불러오기를 누르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가끔씩 문제에서 이렇게 전기말의 채권을 제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제에서 대손 실적률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대손 실적률을 구하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얘는 내가 스스로 대손 실적률을 구해야 됩니다. 구했을 때 만약에 1%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건데 1%보다 많은 값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 값을 실적률로 넣어줘야 되죠.
대손 실적률은 일단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이제 가로를 빼고 한번 보시면 정기 기말 채권 분의 단기 대손 금액입니다. 전기 기말 채권을 제가 조금 더 쪼개 보니까 전기의 장부가액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전기의 장부가액에 얘를 더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대손금 부인액인데도 불구하고 장부에서는 네모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부가액에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은 실제 세법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 장부에 적혀있는 장부가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전기 대손 요건 미충족 채권을 더해줘야 됩니다. 분자에는 여기 보다시피 4월 12일날 처리한 것뿐만 아니라 세법상 세무조정으로 처리한 이런 800만원까지 같이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재무회계에서 처리한 대손뿐만 아니라 세무조정을 통해서 조정한 것까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언어를 순화해서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즉 분모에 들어가는 채권은 세법상 기말채권입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이 대손 금액은 세법상 대손 금액입니다. 그 분의 이제 즉 채권분의 대손을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대손 실적률이 구해져요. 여기 있는 문제는 과거 기출 문제에는 여기는 문제가 이제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실제적으로 세무 조정을 통해서, 즉 신고 조정을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게 한 가지 소멸시효 완성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는 대손 실적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세 번째는 정기 대손금 부인액으로서 단기가 아니라 정기칸으로 옮겨야 되는, 즉 이 문제는 세 가지가 다 섞인 문제죠.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연 누가 풀어낼까요? 맞죠? 물론 이제 저처럼 많이 강의한 사람이야 많이 봐서 풀 수 있겠지만 세무 1급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간주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조금 좀 어려운 것들 제5강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뒤에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정리를 조금 더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읽어보시고 학습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